70과 80 사이 삶의 마지막 강을 건너기. 인생의 황혼기 70과 80 사이는 삶의 마지막 강을 건너기 위한 준비의 계절이다. 이 시기에는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아름다웠던 추억에 잠기기도 하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기도 한다. 또한 몸과 마음의 변화를 겪으며 새로운 도전과 깨달음을 얻는 시기이기도 하다. 인생 황혼기에는 그리움과 추억, 외로움과 고독,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 등 다양한 심리적 변화를 경험한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아름다웠던 추억에 잠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과거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현재의 삶을 즐기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배우자나 친구를 잃는 등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면서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낄 수도 있다. 이러한 감정들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하거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인생의 의미에 대한 질문은 노년기에 더욱 깊어지는데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은 긍정적인 노년 생활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된다. 인생 황혼기에는 자녀 관계, 사회 참여,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도 겪는다. 자녀에 대한 기대와 실망, 고마움과 서운함 등 복잡한 감정이 교차할 수 있지만 부모의 자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자녀를 품어야 하는 자리임을 기억해야 한다. 은퇴 후 사회 참여 기회가 줄어들면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봉사활동, 취미 동호회 등을 통해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활력을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은퇴 후 소득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노후 자금을 미리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 지원 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생 황혼기에는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이 중요하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 질환을 꾸준히 관리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걷기, 수영 등 적절한 운동은 신체 기능 유지와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 영양소가 풍부한 식단을 섭취하고 과식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며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 인생 황혼기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나 미련을 버리고 현재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하거나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는 등 새로운 도전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으며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확대하는 것이 좋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봉사활동은 삶의 의미를 찾고 보람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되며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웰레이징을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도 필요하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 제공, 건강검진 지원,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해야 하며 지역사회는 노인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문화활동, 자원봉사 기회 등을 제공하여 사회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 가족은 노년층의 가장 큰 지지 기반이므로 가족 간의 소통과 유대감 강화를 통해 노년층의 정신 건강을 지원해야 한다. 인생 황혼기는 삶의 마지막 강을 건너기 위한 준비의 계절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과 깨달음을 얻는 소중한 시간이다.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경험과 관계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 지원과 가족의 지지,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통해 인생 황혼기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노년의 길, 그 아득하고도 아름다운 여정. 뒤안길을 돌아보면 마치 잔잔한 호수에 비친 달빛처럼 아련하고 희미한 기억들이 떠오른다. 젊은 시절의 열정과 꿈, 사랑과 이별, 성공과 실패, 수많은 발자국들이 얽히고 설켜 지금의 나를 만들었지만 그 길이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어디로 향하는지 명확히 말하기는 어렵다. 마치 깊은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노년의 길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의 방향키를 놓아버릴 필요는 없다. 인생이란 원래 예측 불가능한 항해와 같아서 정해진 목적지 없이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기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다.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시간은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데려다 놓을 것이다. 마치 계절이 변화하듯 우리의 삶도 끊임없이 변화한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온 세상을 덮을 때쯤 따스한 봄 햇살이 우리를 감싸 안는다. 뜨거운 사랑의 불꽃이 사그라들 때쯤 새로운 인연이 찾아와 마음을 설레게 한다. 부모님의 따뜻한 품이 그리워질 때쯤 우리는 어느새 부모가 되어 새로운 생명을 품에 안는다.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몸을 돌보기 시작할 때쯤 우리의 몸은 이미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낀다. 이처럼 인생은 끊임없는 변화와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소중한 인연을 만나고 사랑을 나누며 삶의 의미를 찾아간다. 만남과 이별은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며 인생을 살아간다. 때로는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 때로는 평생을 함께하는 동반자로, 때로는 가슴 아픈 이별을 겪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만남은 우리에게 소중한 경험과 교훈을 남긴다. 좋은 사람으로 만나 착한 사람으로 헤어지고 그리운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인연의 완성이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떠오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오른다. 이름이 떠오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한다.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다. 아무리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도 세월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 젊음은 영원하지 않으며 아름다움도 언젠가는 시들기 마련이다. 돈과 권력도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를 잃는다. 하지만 우리는 삶의 매 순간을 값지게 만들 수 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즐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현재에 충실해야 한다. 하고 싶은 일을 미루지 말고, 가고 싶은 곳을 망설이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삶은 유한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나이가 들어도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스스로를 낮추거나 포기하지 말고 언제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소중하며 존재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말자. 삶의 어려움과 고통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용기를 잃지 않아야 한다. 힘든 시간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건네는 것이 중요하다. 자식들과 손자들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다. 그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묵묵히 지켜봐주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하지만 지나친 간섭이나 잔소리는 오히려 그들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나이가 들어도 삶의 즐거움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을 위한 작은 사치를 허락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즐거움을 찾는 것은 삶의 활력소가 된다. 우리의 삶은 언젠가 끝이 나지만 우리가 남긴 사랑과 추억은 영원히 남는다.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삶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가져다 준다. 아끼고 움켜쥐기보다는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 노년의 길은 젊음의 시간과는 다른 아름다움과 의미를 지닌다. 그들은 세월 속에서 삶의 지혜를 배우고 주변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노년의 길을 아름답게 완성할 수 있다. 노년의 품격, 사람답게 늙고 사람답게 사는 법. 사람의 연령에는 자연 연령, 건강 나이, 정신 연령, 영적 나이 등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모든 나이가 어느 정도 성숙해 있을까요? 영국의 심리학자 브롬디는 인생의 4분의 1은 성장하면서 정신연령과 열적 나이를 승화시키며 보내고 나머지 4분의 3은 늙어가면서 자연 나이와 건강 나이를 채워 보낸다고 하였지요. 성장하면서 보내든 늙어가면서 보내든 인생길은 앞을 보면 까마득하고 뒤돌아보면 허망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사실 사람이 사람답게 늙고 사람답게 살고 사람답게 죽는 일이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도 아주 멋지게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늙고 죽어야 할까요? 첫째, 사람답게 늙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늙기 위해서는 먼저 노년의 품격을 지녀야 합니다. 노년의 품격은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노숙함과 노련함을 갖추는 일입니다. 노년의 삶을 불안해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감을 잃어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노년은 지성과 영혼이 최절정의 경지에 이르는 황금기임을 인식해야 하지요. 노년기의 열정을 가지면 오히려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역사상 최대 업적의 35%는 6070대에 의하여, 23%는 7080세 노인에 의하여, 그리고 6%는 80대에 의하여 성취되었다고 하네요. 괴테가 파우스트를 완성한 것은 80이 넘어서이었습니다. 다니엘 드포우는 59세에 로빈슨 크루소를 썼고, 칸트는 57세 때 순수의 성 비판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는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전의 돔을 70세에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행복하게 늙기 위해서는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즉 인간관계를 나 중심이 아니라 남
중심으로 가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은 이기주의적 성향이 강해집니다. 노욕이 생기지요.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결국 인간관계는 중심축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물질 중심의 인간관계를 갖는 사람은 나이 들수록 초라해지고 일 중심이나 나 중심의 인간관계를 갖는 사람도 역시 외로움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러나 남 중심의 인간관계를 갖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찾아오는 사람이 많고 따르는 사람도 많아 외로움을 모르지요. 둘째,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노년의 삶은 강물이 흐르듯 차분하며 생각은 달관하듯 관대합니다. 그래서 노년은 청춘보다 꽃보다 푸릅니다. 그러나 대개 사람은 노년은 삭막하고 고독한 시기로 생각합니다. 절망과 슬픔을 떠올리지요. 하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그려온 노인은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덕이 있는 사람, 지혜가 풍부하고 마음이 인자하며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만나는 노인들은 대부분 그런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지요. 노년의 추함은 어디서 올까요? 사랑과 용서의 삶에 인색했거나 은혜의 삶을 잠시 망각했기 때문이지요. 노년은 용서하는 시기입니다. 용서의 근간은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인간을 구제하는 희망이지요. 사랑과 은혜로 노년을 보내는 사람, 우리는 이들을 일컬어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사람답게 죽는 것입니다. 노년의 삶은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죽음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만큼 살았으니 당장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노 아야코는 죽음이 오늘이라도 찾아오면 힘을 다해 열심히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삶의 연장선상에서 경건하게 생각한 것이지요. 병에 걸리면 돌을 닦듯 열심히 투병합니다. 투병과 동시에 죽을 준비도 다 해놓고 어느 때나 진리께서 부르시면 내하고 떠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되 추하게 죽지 않는 방법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고차원의 인생관이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노년의 연륜은 미움과 절망까지도 따뜻하게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실하게 살면 이해도, 지식도, 지혜도, 사리 분별력도 자신의 나이만큼 쌓입니다. 이런 것이 쌓여 후덕한 인품이 완성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러한 덕목을 갖추려면 스스로 엄격해야 합니다. 사람답게 죽기 위해 나아갈 때보다는 물러날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물러설 때를 늘 염두에 두며 살아야 합니다. 오래 살게 되면 얻는 것보다 잃어버리는 것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비움과 내려놓기를 준비해야 하지요. 사람답게 듣고 사람답게 살다가 사람답게 죽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니까요.